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귀엽기도 하고 안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도 평범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전혀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듣는 분들에겐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내 자식이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들은 남편이 미워지면 밥 먹는 것조차 꼴 보기 싫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제 아들이 밥 먹는 걸 봐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부족한 아이를 낳아서 자식이 성장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늘 어둡고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 모든 나쁜 것들을 아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악의 엄마일까요? 저에게는 모성애라는 게 애초에 없었던 걸까요? 저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이를 가졌고 심지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반에서 꼴등하던 학생이 서울대에 던져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해낼 수 없는 자리에 제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좋은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아들에게서 장점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엄마의 손에서 자라는 우리 아들은 참 불쌍하네요. 혹시 저처럼 아이가 예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저는 진짜 애가 어릴 때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최근에 우리 애가 너무 미운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얘가 이제 막 미운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되게 죄책감도 드는 게 얘한테 예쁜 눈빛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정말 레이저를 쏘게 되고 그래서 저 잠깐 늘 그 생각해요. 와, 이거 관찰 카메라 있었으면 정말 할 말이 수백 가지야.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무슨 이걸 보는 사람이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얘가 나쁜 행동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밖에 못 듣겠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도 자꾸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 미입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이 조금 많이 힘드시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정말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고 대부분의 엄마가 그런데 그러지 않은 순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좀 상세해 나가는데 이분이 지금 그러지 않은 순간이 별로 없이 여기에 많이 깊게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가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너무 아프신 상태예요. 환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나아야 그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엄마는 해본다고 하잖아.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근데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장점이 없는 사람 없고 아무리 중한 발달장애인이라고 해도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볼 눈이 본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본인이 기분이 계속 안 좋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도 어둡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라서 어머님이 너무 힘드신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 좀 이분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아이를 미워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또 잘 키워서 어쨌거나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일어나시려면 조금 상담을 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면 좋겠어요 하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로운 집이 아니면 엄마가 자기 상담비에 그 비용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무슨 치료는 한 회에 몇만 원씩 내고 다니는데 근데 어른들 상담비가 자식들 무슨 이 비싼 한해기보다 더 비싼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정말 이렇게 계속 사는 것보다는 정말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라도 그 상담을 적어도 뭐 한 5회기 10회기를 받으시는 게 더 돈을 버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다면 저는 상담 받아보시길 당연히 권하는데 대부분들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한 번 그 1시간 얘기하고 막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하는 상담을 못하고 하면 좋지만 이러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선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삶이 확실히 올 수 있으니까 받아보시기를 권하는데, 나는 그거가 정말 못하겠다 하시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기대치를 낮추고 가장 해야 될 만한 의무만 하시면서 사는 리스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머니가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은 게, 다른 장애 부모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특별히 많이 교류 안 하고 우리가 뭐 매체로만 본다 해도 보통 이렇게 발달장애를 가진 엄마들은 얘네를 치료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던데, 막 이렇게 막 집에서도 뭐를 막 체험하게 해준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던데,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좋아진다던데, 나는 지금 얘가 지금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걸 할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남들은 저런다는데 나는 저 못하고 난 자격 없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기대치를 버리시고요. 나는 정말 그냥 최소한만 할 거야. 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청소, 가장 기본적인 밥, 빨래 이 정도 할 거야. 일주일에 몇 번 할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생각해도 내가 살고 있고 엄마인데 그냥 이 정도는 하지 하는 리스트를 적고 했으면 됐어. 나 그냥 이 정도.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에너지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늘리는 거.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 정말 서울대 잘 다녀야 되는데, 서울대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본인 기대치를 낮추세요. 본인의 엄마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기대치 낮추시고, 나는 최소한의 것만 해보면 거기서 에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상담을 이렇게 꺼려한 이유가 돈적인 것도 있지만, 내 힘든 얘기를 타인한테 해보는 경험이 우리가 살면서 가족의 분위기, 내가 자란 환경, 그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안 내비쳤던 사람들이거나, 아무래도 그런 연습이 잘 안 소통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됐으면 타인과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만났을 때 나의 이런 얘기를, 지금도 사연이니까 가능하지만 얼굴을 대면한 채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아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전문가여도 처음 보는 사람이랑 너무 낯설어 힘들어라고 하면, 내 지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뭐 친척, 뭐 아니 우리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겠고 신랑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나랑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관계를 망칠 것 같지는 않아 라고 하는 사람 선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힘들 때 주민센터에 이게 구마다 다 뭐 시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애아동 부모 심리지원 서비스인가? 네, 심리지원 그게 있어요. 다 그래서 있어요. 10회기, 그래서 10회기 연장해서 최장 20회기까지 가능해요. 근데 솔직히 서비스에 대한 질에 대해서 제가 만족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타인에게 만나서 내 얘기를 하고, 뭐 그 사람한테 얻는 피드백이 제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면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면이 좀 그랬구나, 내가 이런 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좀 그때 당시에 상담 받을 때 제가 주변 지인한테 좀 하니까 어때? 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그런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남 앞에서, 아는 사람 앞에서 울면 창피한데 그냥 생각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놓고 울고, 어차피 안 볼 사람이 빠빠이니까 뭐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 뭐 그 사람이 주는 답이 나한테 꼭 뭔가 마음에 신공 울렸다든지 그 피드백이 너무 도움됐다든지 이런다기보다도 누구한테 꺼내볼 수 없었던 그 연습 자체를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저도 어쨌든 찾아봤겠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것도 뭐, 근데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상담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고민이 되시면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모성애가 확실히 있는 게 맞는 게,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 죄책감이 뭐예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자체가 이 아이를 걱정하는 그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성애가 있으신 거고,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위해서 막 힘써주면 더 좋지만 힘써주지 않아도 그냥 가정이, 부부가 그냥 살고 있으면 왜 저절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그냥 살면 이루어져요. 거기 물 좀 더 도와줘서 가속도를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별도의 치료 교육이 없어도 사실 가정에서 생활만 같이 그냥 해도요, 아이들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번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엄마가 그냥
살아낼 힘이 생기면 돼. 그러니까 그냥 좀 중심을 자신으로 좀 보시고 그냥 최소한의 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사연을 좀 보니까 어릴 땐 귀엽기도 하고 안아보고 싶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크니까 너무 징그럽다는 거야. 근데 어머님들한테 보통 비장애 키우는 어머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저 새끼 진짜 확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미워 죽겠다고. 근데 지금 이제 아이가 딱 그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뭐 장애 아이, 비장애 아이를 떠나서 그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잘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곰살 맞게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조금 건조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승아 씨 말처럼 모성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그런 거야. 지금 시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애가 지연이가 너무 믿고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남편하고 엄청 뒷담화를 많이 했는데 뭐 이게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탕이 다 깔려 있잖아. 우리는 가족이고 뭔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맞잖아. 그런 사람이랑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그렇게 후련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남편이 아니어도 어쨌든 아까 애가 미울 땐 미운 거잖아. 그러면 막 욕해도 되는 거지. 뭐 저 새끼가 오늘은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말하다 보면 좀 풀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막 말하다 보면 좀 풀려. 그럼 막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좀 그런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동료나 아니면 뭐 친정 엄마든 하여튼 누구든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나 정말 진짜 미워 죽겠어 그냥 못 살겠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좀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